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부자들이 이민을 가는 이유, 한국의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보고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주변에 부자분들이나 미국으로 이주하시거나 동남아시아나 이쪽으로 이주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 있는데, 사업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로 이전을 하시려고 이제 기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사업적 측면을 제외하고 개인적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상속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시에 이제 내 재산의 상당 부분, 부자의 경우에 상당 부분을 이제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속세가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최근에 이제 뭐 삼성가라든지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사망하면서 상속세 논쟁이 있었죠. 설명을 드리면은 상속세 세율이 상속을 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정해져 있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명목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명목세율도 높을 뿐더러 또 실효세율에 대해서도 상속세 공제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었고요. 실제로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주식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넥슨의 경우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 그 상속세 부담이 어마어마하다. 심지어는 최대 주주였을 때 이제 할증까지 하게 되면은 상속세율이 60%까지 가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업 운영을 하다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주식의 거의 60%까지 상속세로 납부를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어서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고, 이렇게 되면은 주식을 물납을 하거나 뭔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팔아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경우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제 외국의 기업들에게 이제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상속세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주로 많이 하냐면, 이제 그런 기업 승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부회대물림이 있다. 이제 부회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상속세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상속세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이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 차원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상속세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주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제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 직계비 소개된 기업을 승계를 할 때 이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58%를 넘어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영국 순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으로 높고, 미국이 이제 40%가량, 독일이 30%, 영국이 20%,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속세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없는 나라가 상당히 많은데, OECD 국가 중에 그중에 캐나다랑 호주,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그 자본이득세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OECD 나라들 중에 상속세가 도입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세율을 좀 낮추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높은 편에 속하니까요. 상속세 논쟁에선 제일 핵심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부의 재분배라는 부분하고, 이제 상속세를 반대를 하는 측에서는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중과세 문제예요. 이중과세 문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생전에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돈을 벌고 소득을 올릴 때 이미 뭐 각종 소득세 명목,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이렇게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를 하고 나서 모은 돈인데 이거를 왜 사망 시 상속을 할 때 또 세금을 떼가느냐, 이게 이제 이중과세를 한다라는 문제로 많이 제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본이득세 등에서도 많이 문제되는 부분인데, 그 상속세 부과 시점을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예요. 상속세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이중 과세더라도 부의 재분배에 있어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높이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사실 이런 이중과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자산을 모으려고 하는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을 다 내고 남은 부분으로 자산을 축적을 한 건데, 상속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마다 내가 힘들여서 이미 세금까지 다 낸 돈을 또 한 번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율에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그 적정 세율이 얼마인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율 문제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일견 타당하지만 사실 그 전체 세수에서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3대 세수가 있죠. 이제 소득세, 부가가치세랑 그다음에 법인세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비하면 상속이나 증여로 매기는 세금의 액수는 전체 세금 비중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비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업의 주식과 관련돼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현금을 들고 있는 부자들은 많지 않죠. 대부분 어느 자산에 투자되어 있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형식으로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사망을 하면서부터 이제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뭐 물납, 연부연납, 대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금융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본이득세에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자, 자본이득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도소득세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한데 그 자본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때, 매각을 할 때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사망을 했을 때 바로 상속세를 내야 되면은 현실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기업에 대한 운영도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이제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 등을 거치겠지만 기업의 소유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속을 받을 때가 아니라 상속을 받은 다음에 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럴 때 세금을 매기면은 좀 어떨까 하는 발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도 부동산을 매도를 하면은 그 매도를 하고 나서 이제 남았던 이익을 세금을 매기잖아요. 상속세도 자본이득세 구조로 가면은 어떨까라는 게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율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재벌을 편드는 거냐 아니면 부자들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기업의 소유 구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외국 자본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정답은 없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율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세율이 한 20에서 30%가 만약에 있더라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상속세 최고 세율이 꽤 높은 편인데 소득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나서 남은 자산에서 절반씩 나라를 떼주면 딱 3대만 거치게 되면은 8분의 1이 돼요. 그러면은 12.5% 정도만 자산이 남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세율이 높아서 몇 대만 거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산을 상속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고 공제 한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올랐을 텐데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집 한 채 딱 상속하는데 대출 받아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일한 중산층이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적어도 상속세 공제 한도라도 조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 상속세 증여세라는 규정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랬어요. 과거에는 현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월급을 받더라도 다 계좌로 받죠. 계좌이체로 받고 과거에는 월급 봉투에 돈을 담아서 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세금이 잘 파악하기 어렵고 걷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상속세를 매기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공개가 돼 있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성실하게 모아가지고 자산을 축적했는데 이거를 상속세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속세로 떼어간다는 부분이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지금은 세금과 관련해서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은 정답은 없고 특히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니까 잘못된 거는 아니겠지만 한 번쯤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곡차곡 모은 돈을 반드시 상속세를 매겨서 이제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